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예. 4140 청취자께서 매번 19 DJ님이 나도 가수인데 같은 가수로서 이렇게 말할 때마다 짠했는데 노래 들어보니까 당당한 가수세요. 어깨 피세요. 노래가 꺾는 거하고 네. 트로트는 뭐 최고입니다. 뜨러트요? 예. 떠러떠러. 예. 선생 아니면 오히려 정말 인기던데 요즘.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게 있는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뚱커벨 첫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자유한국당 국회 규탄대에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 2시부터 한 거라며요. 오늘 하면 네 번째죠? 네, 이 한교안 대표가 이미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설치법을 저지하겠다. 저지 규탄대입니다. 그래서 뭐 당 의원 소속 의원들도 그렇지만은 지지층들이 또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또 문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자발적이었느냐?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지지층으로 알려졌었는데 한 게시판에서 뭐 동원령이 내려졌다. 근데 카톡으로 태극기 네. 부대 카톡에 떴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떴다라고?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리고 또 당원들에게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또 전달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네. 있었습니다. 자, 법조요정. 네. 한교안 대표가 거의 뭐 투사예요. 요즘 보면은 매우 공격적인 모습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럴까요? 일단은 투쟁에 뭐 할 때마다 어느 정도는 좀 먹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게 뭐 우연이든 어쨌든 필연이든 뭐 알 수는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좀 침체될 때마다 뭐 단식이라든지 삭발이라든지 장외투쟁을 통해서 뭔가 먹혔고 또 네. 지금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 시간이 돼버립니다. 본인은 원회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 통과보다는 좀 이쪽으로 좀 시각을 좀 돌릴 관심을 돌릴 그런 것들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지금 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교안 대표는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차기 대선 후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본인이 이슈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이 한교안 대표가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서는 투쟁 방식에서는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또 네. 삭발 투쟁, 단식. 단식 투쟁. 네. 이번에도 본인 주도의 그런 메시지 전달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댓글 보면요. 하도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황교 안이 아니고 황교 밖이다 뭐 이런 댓글도 달려 있고 그러던데. 네.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 예. 근데 국회 안에서 경내에서의 시위 집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안 법적으로? 되죠. 안 되는 겁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안뿐만 아니라 국회 외곽에서 100m 안에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에 들어와서 시위를 했죠. 처음에는 정당 연설회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집회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자유한국당 역시 집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경찰이 해산 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집회라고 보는 게 맞고 불법적인 시위 내지 집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번에 폭력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은 집시법 위반도 문제가 되지만 그 폭력 하나하나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성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업무 방해라든지 공무 방해도 있고 그거 하나하나도 또 개별적인 형법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정의당에서 고발했죠? 네, 다 고발했습니다. 그 영상 그 채취해가지고. 영상이기 때문에 증거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보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르겠는데 정의당 당원인지 머리 뒤끝 이렇게 잡히는 네. 장면. 네. 폭행이죠, 뭐. 그건 뭐 명백한 뭐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요즘 뭐 국회 뭐 꼬일 대로 꼬인 모습인데 여론조사 전문가 네. 뚱커벨 각 당 지지율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독특한 현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508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4.5% 자세한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0.8% 약 41% 자유한국당이 30.6%로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결 구도,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 주로 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뉴스 전문 채널에 속보가 오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 협상이었잖아요. 네. 발표하는데 뭐 결과가 안 나온 모양이에요. 내년 1월에 다시 한다 이렇게 네. 자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뚱! 두 번째 무게 뉴스 박지훈 변호사 뭐예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제한 4+1 협의안 관련해서 협의체를 좀 구성하고 있는데 또 난항을 좀 어려운,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부 또 해야 되네. 네. 통과가 될지 지금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 네. KBS 밤 11시 더 라이브에 출연하시면 그 궤도 놓고 네네네. 그 뭐 강의하시듯이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자 4+1 협의안 지금 청취자분들한테 쉽게 좀 알겠습니다. 설명 시작.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4+1에서 계속 선거법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법은 뭐 좀 다른 논의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준연동제 뭐 연동제 얘기를 하면서 250 지역구 50석 비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50석 비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캡을 씌운다는 얘기를 합니다. 30석까지만 그것을 적용하자라고 계속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네. 그 캡을 씌우는 부분은 그 4+1에서 3+1도 좀 동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지역구별로 석패율을 좀 적용해서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을 좀 비례로 명부에 넣자. 이 부분은 여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3+1 나머지 군소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성을 해서 좀 협의점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패율을 그러니까 남은 20석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캡을 씌운 30석에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남은 20석 중에 이제 비례 명부에 넣는다는 거예요. 네. 석패율을 다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지역별로 한 6개로 나누어서 그 지역별로 영남, 호남, 뭐 충청도 이래서 한 명씩 정도 더 주자. 가장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 네. 뭐 그런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패율제로 가면은 한 3석 정도를 하자는 거예요. 뭐. 그래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석패율을 하게 되면 호남에서는 좀 불가능하고요. 예. 가장 가장 유리한 게 군소 정당이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뭐 호남 쪽 정당들, 네. 대한신당이라든지 평화당 같은 예. 경우는 뭐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발을 좀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 가장 답답한 게 그렇다면 정의당이 지역구 후보들 다 내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 진보 진영 그 표를 나눠 먹는다. 그래 보수당한테 더 유리해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석패율제를 반대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네. 그 석패율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 더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이제 3+1 특히 이제 정의당이 요청을 한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참 받기가 쉽지 않은 게 비민주적인 제도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아깝게 떨어질 만한 사람들이 바로 중진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겠느냐, 구태다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속내는 이처럼 이제 정의당이 또 진보 성향이 강한 정당의 후보가 계속 끝까지 그렇죠. 선거전에서 이 사활이 걸린 그런 투표전을 벌릴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3+1 협의체에서 이야기한 30석에 대한 캡 이걸 또 정의당은 뭐냐면 내년 총선에만 적용을 하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꾼다.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이 이래서야 되겠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안이 도출이 되고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자유한국당이랑 계속 물리적으로 대치 국면이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도 이걸 호락호락 받을 수만은 없는 것이 비례대표제에 넣어야 되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과 청년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현역들의 자리를 비워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뚱. 네.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뉴스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탄핵안이 탄핵 소추안이죠. 정확하게는 하원에서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요. 네. 지금 워싱턴 몇 시예요? 밤이죠. 밤일까? 밤이네요. 새벽이겠죠. 예. 그죠? 네. 그 몇 시간 전에 이게 통과된 거죠? 하원에서. 그렇죠. 네.
미국 시간으로 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유 자체는 네,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바로 이것인데 여기서 가장 통과가 된 결정적인 사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스캔들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네. 경상도식 발음하면 우크라이나 이러는 그 거예요. 영어식이니까 네. 우크라이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들 하시는 거예요? 무겁기 때문이죠. 네. 무겁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도 상당히 또 무거워지는데 권력 남용, 의회 방해 이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자, 법조예정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일단은 이 통과가 좀 전에도 뭐 뉴스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했지만 세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여기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 그 결정은 상원에서 합니다. 예. 우리는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지만 상당히 불명예스럽다고 봐야죠. 또 이전 뭐 앤드루 존슨이나 빌 클린턴은 처음에 아니고 재선하면서 이런 탄핵을 받았는데 아, 그런 차이가 또 있어요? 초선이면서 뭐 하자마자 이게 문제되다가 결국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명예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3분의 2인가 그렇죠. 되면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그랬죠. 그러면 그 결론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네. 미국은 상원에서 한다. 상원에서 하는데 조금 절차는 달라요. 상원의 의원이 100명입니다. 네. 주마다 2명씩 이래서 뭐 100명이 되는데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약 한 66명, 67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 의석이 53석이에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47인가요? 네, 47입니다. 네. 그러면 공화당에서 뭐 한 20석 이상이 그쪽으로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예.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워싱턴 그 의사당 앞에 네. 임피치죠 스펠링이 탄핵이 그 임피치먼트. 뒤에 배경에 임피치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나와서 막 토론을 했죠. 예, 그런 거 길거리에서 하는 장면 네. 보이더라고요. 자, 어때요? 이제 재미유학파 앞으로 전망. 네, 재미유학파인데 뭐 재미는 없는데. 재미. 자, 이게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통과돼야 되는데 상원이 한국으로 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법적 측면과 이제 여론 측면입니다. 법적인 기준에서는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이 가반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네. 상원 의장이 또 부통령입니다. 펜스입니다. 네. 이게 또 상원 의장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통령이 펜스를 치나요? 네, 이건 계속하세요. 네, 펜스를 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수가 됐을 때 마지막 표결권을 상원 의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부통령은 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론입니다. 이 CNN에서 CNN 잔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CNN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임기는 탄핵 가결 전과 탄핵 가결 후로 나누고 미국은 반으로 쪼개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있을 재선 길목에서도 이 여론의 여파가 파장이 상당하리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받는 이 상징적 타격은 상당한 거죠. 네.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 북한과의 그렇죠. 관계 아니에요. 가장 우려되는 게. 이게 결국은 양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재선에 대한 성과 결국은 북한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트럼프의 성향상 또 자기 또 위주로 많이 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어떤 다른 어떤 또 결심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탄핵 가결이 우리 대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뭐 쉽게 어떤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방위비 협상 조금 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5차에 되면 이제 결렬된 건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탄핵이? 앞서 이 박시영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좀 더 진전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정치상 위기인 경우에는 어쨌거나 간에 트럼프 대통령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ICBM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건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지지층들도 뭔가 대통령이 더 많은 걸 아메리카 퍼스트 해주기를 원하니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 강도 높은 압박을 더 가해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1971님께서 법조요정한테 문자 보내셨어. 더룸 시사 프로 1시간 너무 짧아요. 재미있게 더룸 시청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나서 섭섭합니다. 혹시 노영희 변호사님과 부부 아니세요? 저는 최초로 부부 시사 진행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서운했네요. 남매 같다고 하던데요. 닮아서. 더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무거운 녀석들도 코너 시간 좀 더 늘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법조요정 박지윤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